얘네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막 일부러 내고 하잖아요. 예. 아, 왜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살죠? 힘들게? 너무 네, 우리 메아리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자, 여러분의 관심사, 궁금한 것들을 쏙쏙 긁어주는 솔직한 내가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자, 지난번에 방성진 보험 플래너와 함께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보험의 트렌드라든가 사례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또 인사하시죠? 지난주에 했지만. 네, 반갑습니다. 방성진입니다. 네. 아, 카메라 앞이 너무 어색해요. 아유, 근데 긴장하셨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데 뭘 그러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텐데, 보험도 세월에 따라서 트렌드라고나 할까요? 변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꼭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 전까지는 국내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외국계 보험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종신보험이라는 개념. 당신의 가정이 위험할 수 있으니 네. 가장의 사망보험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외국계 보험사들이 들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가입해야 된다.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사는데 생각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대책 없이 오래 살면 어떡하지? 이게 오히려 일찍 죽는 것보다 더 큰 저주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관심사가 커지면서 연금보험에 관련된 그 부분이 또 메인이 되다가 진짜 건강하게 부유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게 건강히 오래 사는 건 또 다른 얘기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건강하지 생기는데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프면은 어떡하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핫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 중에서도 그럼 암 쪽인가요? 특히 뭐 질병 중에 우리나라 발병 사망 원인이 1순위가 암이고 2순위가 순환기 계통 질환이에요. 순환기 계통이라면?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뇌, 심장 많죠. 네. 그러니까 중대 질병에 대해서 내가 그게 왔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아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암 관련해서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이쪽으로 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옛날에는 보장이 너무 심플했어요. 그냥 암이면 진단금, 입원, 수술 그냥 그거 딱 찍을 때는 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는 왜 안 해줘 저거는 왜 안 해줘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보장이 가능한데 문제는 기존에 내가 뭘 갖고 있지. 암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그 소외감으로 해서 기타 피부암 그다음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만 소외감으로 빠졌었는데 어느 순간 갑상선암도 소외감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소외감으로 빠지고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빈도가 높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하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그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의 성격을 분류를 해서 그거에 맞는 약물을 주입하는 그래서 그게 표적 항암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장이 되는 형태들도 나와 있어요. 그럼 옛날에 든 암은 그런 거가 없죠. 그런 개념이 없죠. 아예. 그럼 또 다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보완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걸 살리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항암 치료에 관련된 약물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표정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약으로 가입을 하려는데 비용이 생각보다는 저렴해요. 기존 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망 원인 2위가 그 순환기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이 뇌혈관이나 그 심장혈관 관련해 가지고는 자세한 통계치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범위가 좁았거든요. 지금 뇌혈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대부분 3개 정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특약 범위가 4개로 늘어났다가 거의 10개까지 지급이 될 수 있는 특약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돼 있으신 것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보완을 하면은 어떤 보완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개수라도 따져보시라는 거죠. 질병 코드라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모든 병원 기관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설계하기 나름인데 그거를 보장의 폭을 충분히 넓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내가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또 3가지만 듣는데 실제로는 심혈관 관련해서 6개 정도까지는 지금 보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몇 개까지 보장이 돼? 라는 것만 따져보셔도 내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아,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아주 팁을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내가 어떤 병이 있어요. 뭐 암을 앓았던 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그 상태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사실 그분이 보험을 못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유병자 보험이요? 그래서 질병 그래 있어도 좋아. 근데 3가지 조건만 딱 댈게. 그 조건 안에만 해당이 안 되면 그냥 가입시켜줄게. 3가지가 뭐죠? 그 3개월, 2년, 5년 요거 딱 3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한 적 없고 한 적 없다. 그 다음에 2년 내에 질병, 사고, 수술이 없다.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암 진단 받고 5년 후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네요. 암 진단 받고 5년만 지났으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신 좀 거고. 불리한가요? 그럼 혹시 뭐 보험에 보험료가 살짝 비싸요. 살짝 비싸요? 예, 살짝 비싼데 이분들은 그래도 가입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도 감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보험이 나는 정말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세요. 근데 우리가 보험 설계사, 보험 플래너들한테 약간의 불신하는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그분들의 수익하고 연결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고. 어쩔 수가 없는 뭐 업계의 뭐 그 한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의 일탈에 의해서 사실은 전체가 평가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없다고 말씀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을 해서 설명한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 모든 거를 다 해줄 것처럼 이거 하나면 이 보험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사실은 그 보험료 고객한테 받아서 본인 통장에 자 본인이 갖다 쓰고 인마이 포켓. 그다음에 회사에는 대출된 형태로 서류 꾸며서 올리고. 그게 폭력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고발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보험 설계하시는 분한테 돈을 넣진 않잖아요. 아예 못 넣도록 돼 있죠, 시스템이. 그 보험설계사들이 사기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이 나쁜 놈들이 많아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확률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 그 플래너가 약간의 과장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험사에게 허위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경우 최근에 뭐 A 모양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걸 어떻게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된 계약은 대부분 그냥 지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래된 계약한 지가 오래된. 네네. 왜냐면 이 계약은 잘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돈을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치려면 돈을 적게 내고 사고를 쳐야죠. 그래야 이득이 많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갑자기 그렇게 풍족한 생활도 아닌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생명보험을 막 냈는데 몇 개월 후에 막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정말 의심할 수 있는 경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이내 계약인데 갑자기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대부분 조사가 들어가는데 손해사정 기관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어떤 상황하고 뭐 동의서 이런 거 뭐 받아서 병원 가서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급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보험사들이 가끔 또 시비 거는 경우들도 있죠. 실제 보험사는 뭐 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뭐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래된 계약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 없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걸 이미 의도를 하고 가입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걸려나죠. 그리고 한 번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면 또 다른 또 범죄를 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온라인으로 사러 모아서 한번 싹 쓸고 그다음 또 흩었다가 또 온라인으로 사러 모아서 한번 싹 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에서 계속 돈을 타내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랑 그 모의를 해가지고 입원도 안 했는데 입원한 걸로 그 허위 서류 꾸며주고. 아, 왜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살죠? 힘들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거 자해 공갈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막 일부러 내고 하잖아요. 심하게 다칠 수 있는데 충분히. 방성진 플래너는 일을 하시면서 참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생명보험.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생명보험과 뭐 손해보험과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이제 우리 집 가장이거든요, 제가. 그럼 제가 생명보험 하나 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은 이제 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활동기에 대한 보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뭐 좀 빠른 분은 55세, 좀 긴 분은 65세, 70세.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상황에 대해서 돈을 못 벌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놓으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종신보험으로 평생 보장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활동기에 대한 보장은 좀 제대로 해놓으시라.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드는 게 낫죠, 맞습니다. 남편보다. 예. 그거는 당연하게 경제 주체가 가입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죠. 아, 돈도 없는데 또 생명보험 들어야 되나?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뭐 끝으로 꼭 우리 메아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이런 당부는 뭐 드리고 싶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분 중에 1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숙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한 번씩 꼭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조언을 얻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조언도 한번 얻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뭔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으로서 혹은 내 마음의 자산으로서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정말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진짜 인생의 어떤 뭐 든든한 어떤 버팀목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알고 드는 것과 또 모르고 드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메아리들 매일매일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날들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아리들과의 이 시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